최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보면 이전 대비해서 올라갔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이전 대비 증가했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그냥 상승폭을 예상했었다. 오직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장은 별 반응 없이 넘겼습니다. 이 수치들만 보면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됨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커졌습니다. 결국 이 수치들을 봤을 때 관세 민감 품목인 가정, 가전용품, 의류 물가가 상승하면서 기업들 부담도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표를 보고 트럼프는 연준에게 또 금리를 내려라고 압박을 했고 파월에게 노골적으로 압박했죠. 하지만 바로 다음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시장 기대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전년 대비 2.3%고 근원 역시 2.6%로 이전 대비 많이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를 확인하고 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했고요.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어쨌든 관세 영향이 있어 보이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왜 PPI는 반대로 계속 낮게 나오냐? 기본적으로 아직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트럼프가 강요한 대로 마진 축소를 아직까지 기업들이 감내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완전히 전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PPI만 보면 관세는 인플레이션 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CPI를 보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결국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라는 것이 예상을 상회하고 그리고 예상을 하회하든지 그 수치를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월가의 큰 세력들은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렛츠고! 무튼 이런 수치들로 인해서 7월에 금리 동결 확률은 거의 95%,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9월 되기 전에 나오는 지표들로 또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미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미국은 소비의 국가입니다. 7월 17일날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를 보시면 전월 대비 정말 많은 수치로 증가했습니다. 전월은 마이너스 0.9%였는데 플러스로 상승 전환하면서 0.6%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석유와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를 보시면 이건 역시 이전 대비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걸 해석해보자면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아직 살아있다. 탄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수치가 사재기 수요로 인해서 급등한 걸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트럼프가 관세 부과한다. 그리고 또 관세 부과할 시기가 다가오면 또다시 관세를 유예한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더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월가에서 분석하는 소비자 심리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면 관세와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지만 소비자들은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꺼이 구매할 의향이 있다. 물가가 오르기 전에 구매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관세에도 적당한 수준의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말을 계속 바꾸니까요. 관세에 약하는 레스토랑과 술집 등 재량 소비 분야에서 지출을 줄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양호한 상태고 당장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 이렇게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타코 트럼프를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타코 트럼프는 이렇게 약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관세 협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화적 스탠스로 전환하는 그런 협상 방식을 풍자하는 신조어가 타코 트럼프입니다. 지금 계속 관세 부과한다고 얘기하면서 막상 시기가 다가오면 관세를 유예하고 또 다른 협상 포인트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미국이 정말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는지 최근에 발표된 미국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지수를 보시면 이전 대비 역시 크게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지수는 이 수치가 0을 기준으로 0보다 높을 경우
경기가 상승세이고 0보다 낮을 경우에는 경기가 불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필라델피아 연준 지역에 약 250개 제조업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산출합니다. 어쨌든 7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는 15.9로 전월 대비 정말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신규 수주가 2.3에서 18.4로 크게 증가했고요. 그리고 출하 역시 8.3에서 23.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지수가 마이너스 9.8에서 플러스 10.3으로 일자리가 다시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지수가 58.8로 증가한 걸 볼 수 있고 제품 가격이 34.8로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 유예되기 전에 이렇게 3개월 동안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갑자기 7월에 수요 회복을 나타내면서 이제 새로운 성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관세 유예에 따른 사재기 수요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수주가 정말 크게 증가했고 또한 출하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치를 보면 기업들이 사재기 주문을 재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재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도 커졌고요. 그리고 새롭게 고용도 확 늘렸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아까 CPI와 그리고 PPI에서도 보듯이 관세 영향이 지표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일단 트럼프가 강요한 대로 마진 축소를 아직까지 감내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완전히 물가를 전가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사재기 수요로 늘리고 그런 다음에 수주와 출하를 줄이다가 다시 또 사재기 수요를 증가하고 계속 실물 매크로 지표가 왜곡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소비자의 심리도 살아있고 증시도 신고가를 가고 있으니까 정말 핑크빛 전망만 계속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지표는 있습니다. 버핏 지수를 보시면 버핏 지수는 국내 총생산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인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210%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제로금리로 시장의 유동성을 엄청 공급했을 때도 미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갈 때도 버핏 지수는 199%였습니다. 지금은 그 수치를 훨씬 뛰어넘고 210%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었을 때고 지금은 고금리 동결 장기화 시기입니다. 작년에 미증시가 옐런의 빌드업으로 빛으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이제 서서히 후폭풍이 나타나나 싶었는데 트럼프가 옐런이 단기채 위주로 발행하면서 시장의 유동성 공급한 행동에 대해서 욕하더니 현재 트럼프는 똑같이 단기채 위주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버블을 만드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거품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총 상위주들의 펄이 30배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끌어올리는 건 AI, 인공지능 관련 주식인데 마치 1990년대 있었던 IT 버블보다 지금 더 심각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5곳의 12개월 선행 펄이 지금 평균적으로 30배고요. IT 버블 당시에는 30배가 아니라 25배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S&P 500 전체 기업의 12개월 선행 펄도 22배인데 미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게 얼마나 수요가 쏠려 있는지 알 수 있고 얼마나 버블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증시가 확 무너진다 이건 아니지만 이제 지표에 관세 영향도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 더욱 면밀히 주시해야 됩니다. 현재 미증시는 정말 거품의 영역인 걸 기억해야 되고요. 이렇게 환호하는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